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영현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경의를 표합니다. 아마도 최고의 현장을 다니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좀 삭감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일단 쓸 돈은 많은데 세입이 적다 보니까 일단 또 SOC 쪽에 일단 아무래도 예산이 줄 수밖에 없죠. 정말 이 교통안전국이 굉장히 우리 시민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이게. 내가 어제 기획행정실에서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실은 예산이 늘었어요.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예산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492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그 예산도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국장님한테 줄었다 그러면 예산이 세입이 없어서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예산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정말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이게. 근데 아마 경찰서에서 요구한 예산 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경찰서에서 한 30억 정도 내년에 이런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쪽에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전적으로 지금 양시가 특히 옥정지구가 우리가 시설물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다녀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옥정만 해도 인구가 지금 거의 5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민식법을 해가지고 지금 학교 앞에는 전부 다 가속 CCTV 같은 거 좀 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그 학교 주변에 가속 CCTV는 몇 대나 설치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 그거는 이번에 사실 본 예산에도 이제 넣지는 않았는데요. 내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 쪽에 한 12개 정도. 그거는 내년도 아마 국비 지원이 된다 그래서 그 국비 지원 받아서 같이 하려고 일단은 12군데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가 내려와야 지원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부서 중요한 그게 어린이 보호구역에 그런 예산들입니다. 보면은. 예. 근데 경찰서에서 판단할 때는 30억 요구를 했는데 우리 양시 예산은 반도 못 미치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시장님, 예, 이런 예산들은 추경 때라도 예산을 좀 세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추경 때라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97조. 우리 재난 취약 시설 아마 소화 설치하는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소화장치 설치하는 거. 예. 지금 현재까지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데요. 경로당 이제 257군데에서 올해까지 그 108군데 지금 하는 거로 좀 돼 있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이제 몇 개 안 남았네. 그래도 140개 정도 남았네, 약. 예, 149개 정도 남았습니다. 예. 사실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내년도 예산에 22개, 뭐 90만 원씩 22개 예산을 설치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사실 큰 돈 아닙니다. 이런 거는 경로당에 가면 왜 우리는 설치하고 다른 데는 설치 안 했냐 이렇게 설치 안 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것도 사실은 뭐 부시장님도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예산이 계산 따지면 1억도 안 돼요. 이런 예산은.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사실 이게 22개씩 계산해 보면요. 108개면 7년 동안 또 해야 돼요. 그러면 과연 그분들은 어르신들은 좋아하시겠냐고요. 이런 것도 뭐 부시장님 말씀드리겠지만 추경 때 이 나머지 부분을 다 세워주세요. 몇 푼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계산 따져보면은 1억도 안 되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이거 추경 때 꼭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 도로가 예산 좀 뭐 지금 이거 아까 제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년 대비 26.8%가 감소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로가에서 예산을 얼마 요구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 도시계획도로나 그런 부분들 그동안 건의되고 한 거에서 뭐 설계 들어가고 뭐 사업 시행하고 해서 사실 이제 한 67억 정도 일단 사실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반도 안 세워줍니까 예산이? 이것도 뭐 예산이 없다는 말씀하시겠죠. 응? 이것도 도로가 사실 우리 도로가 신규 사업 설계한 것들 되게 많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신규 설계나 아니면 신규 도로 개설하는 사업 뭐 보상비도 좀 세운 것 좀 있죠. 조금. 예, 그렇습니다. 예. 신규 도로 설계를 하면서 지금 몇 년째 방치하는 예산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어제도 뭐 삼북 방송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좋습니다. 뭐 앞으로는 사업들을 하고 신규 사업은 좀 보류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신규 사업은 어쨌든 설계비 세우면 언젠가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예. 지금 뭐 양시가 계속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들을 쭉 하고 있는데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율정 보행관 도로가 그렇게 오래된 사업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 기획행정실장께서 뭐 추경 때 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추경 때 예산을 보기로 하고요. 이런 사업들을 사실은 뭐 여기 쭉 뭐 나열을 하셨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정말 도로 개설 사업 또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아마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요구액은 뭐 867억인데 내년도 예산은 376억이다. 사실 반을 사실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반 이상을. 이런 것들은 정말 부시장님 계시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들 뭐 도로 사업들 이런 것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업들도 꽤 많습니다. 이 도로 사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 때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부시장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정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11페이지에 보니까 한산 1, 2 임간마을 농어촌 도로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보니까 돌고개 농어촌 도로 개설 사업이 있어요.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 이런 도로 농어촌 도로 세울 때는 행정 절차를 이행하셨습니까? 예, 일단 예,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그 저희가 나중에 뭐그 정말 그 협의가 안 되고 할 때 네. 저거에서 그런 우리가 뭐라 저희 도로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도로 개설 사업을 할 때는 그 실시계 인가 관리계획부터 네네. 실시계 인가까지 다 인가를 받고 이제 고시하고 보상계획 공고 절차를 통해서 보상하고 공사 진행하고 진행 그 절차에 대해서는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셨죠? 그 정비계획 수립하시고 공고하셨나요? 홈페이지나 이런데? 정비계획은 당초에 그 노선 고시할 때 네, 노선 그 고시할 때 다 고시가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 인가 절차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 했잖아요. 다 했습니다. 했어요? 네네. 그 홈페이지나 이런데 보면 지금 농어촌 정비법 제7조 3항에 보면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공고해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그 이제 농어촌 정비계획 도로이잖아요. 농어촌 정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는 네. 그 당초에 노선 신설이라든지 폐지 그다음에 이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고시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 이거 신설 아닙니까? 이거는 기존에 노선이 고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신설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설은 그냥 사업에 대한 거는 네. 별도의 인가 절차를 밟아서 고시가 네. 다 됩니다. 그 고시한 내역서 한번 가지고 오시고요. 네, 고시했는가를 절차를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4페이지 보겠습니다. 백석 양주간 도로 확포장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예, 요거는 지금 그 백석에서 양주역 간의 그 저기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그 2019년도에 저희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도로 5개년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5개년 계획. 중기 계획이나 이런 건 다 반영이 들어가 돼 있어요? 예, 다 반영이 돼 그것도 있는. 내역서 한번 줘보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도로 조명 시설 신설 유지 관리를 보겠습니다. 이 노후 가로등 등기를 좀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어디를 하시겠다는 거 계획만 쓰신 거죠? 아직 뭐 어디다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죠? 예, 지금 아직 구간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네. 노후 가로등에 대해서 그 지금 현재 LED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구간을 네네. 예, 그 과정이 그래서 본연이 이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어느 도로는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저쪽 그 서부 쪽에 가면 그쪽 도로는 그 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둡거나 하나 건너서 하나가 켜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잘 보셔가지고 네, 좀 그런 거를 잘 좀 이렇게 밝게 좀 비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515페이지 도로 차선 도색이 구역별 노면을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고 올리셨어요. 네, 24억이죠. 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역별 노면 도색은 연간 단가 저희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연간 단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연간 단가를 해서 이제 시급하게 이제 진행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업체에다가 바로바로 이제 사업을 네네네.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래서 하고 그 있습니다. 시급한 점을 잘 찾아주셔서
어디 물론 이제 그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먼저 도면을 노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잘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우선 순위가 어디인지를 잘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360번 그 본의원이 계속 지적을 했던 그 도로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거기는 지방도이긴 하지만 시에서 노면을 이렇게 색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 경기도에서 하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지금 경기도에서도 지금 거기가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굴착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손을 한번 못 대고 있는 걸로 전체적으로 알고 한번 있습니다.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굴착이 마무리되면 네.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해서 굴착 예, 같은 게 진행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군데군데 지금 뭐 이렇게 더 씌우기라든지 안 씌운 데도 있고 도로가 파인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손봐 주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길 의원입니다. 참 그 작은 예산 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니까 상당히 힘들죠. 실질적으로 뭐 택시라든지 버스, 마을 버스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마을 버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몇 지역 주민들이 그냥 자기 혼자 타기 위해서 그냥 마을 버스 놓달라면 놓줘야 되면 적자가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내씩 700만 원씩 나는 거를 다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원칙을 좀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마을 버스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지역에 뭐 인구가 몇 명이라든지 뭐 몇 분이 돼. 지금 사실 자가용 없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 진짜 저 우거리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집 앞에까지 버스를 대달라 그러니 그렇다고 제가 뭐라 그러면 욕할 거고 그래서 그런 거는 행정적으로 좀 강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련 의원도 이제 뭐 지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마을 버스가 그 적자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배상을 해주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못하는 저부터도 맨 처음에 이제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이제 의원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마을 버스 하나 이렇게 업자가 대가가지고 하면은 그분한테 한 달에 얼마 정도 이득이 갑니까? 근데 일단은 지금 얘기가 이익이 있으면은 사실 이렇게 이제 그 손실 보상 요청을 하지는 않는데 일단 이제 그분들도 아무튼 뭐 관리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아마 그 정도 아마 그 사람들한테 이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 중에 또 이제 뭐 어떤 사무를 보면은 인건비가 나가니까는 아마 인건비하고 사무 관리비 정도 아마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당연히 이제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규정을 좀 만들어 가지고 진짜 개인들이 와서 버스를 좀 마을 버스 해달라 그래도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라고 좀 브레이크도 좀 걸고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의원님도 아시지만은 그전에도 이제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 나가면은 가장 많은 민원이 저 도로 민원하고 교통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스 노선 늘려달라 뭐 저거 놓달라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튼 그 의원님 뭐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례에 만들었듯이 그 고령 운전자 여기 뭐 60만 원에서 600만 원 60만 원 예산 세워놨는데 한 명이라도 그렇게 반납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대신교통에 말씀드립니다. 보통 한 달에 300명 정도 반납하고 있습니다. 연. 300명 정도요. 6천만 원이니까. 어유 그렇게 되게 어떤 성향에 가시신 분들이 없나요? 주로 아무래도 이제 그 연세도 있고 시 운전 해보면서도 위험성이 많은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보통 포기를 하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도 있나요? 아, 그거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여하튼 뭐 지금 65세 이상 면허를 가지신 분이 한 1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합평균 보면은 한 300명 정도 꾸준히 이렇게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당히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거네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소화전 저 뭐야 마을에 설치해 준다는 거요. 예 예.
이 90만 원씩을 세웠는데 예. 그 90만 원짜리가 어떤 겁니까? 제가 보기에 잘 이해가 좀 안 되는데 90만 원짜리 어떤 걸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실 이제 저한테 사실 제가 직접 보진 못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사진 가지고서 별도로 아니 의원님한테 최소한 이런 것 정도라면 뭐 그림을 그려주는데 뭐 파워포인트에 올려서 예. 이렇게 다른 타 시군 연대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관해도 이렇게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왜 필요한 건지 지금 시적으로 이제 불나면은 그냥 소화전 하나만 설치해 놓고 전화 오면 금방 119에 와서 불을 꺼주는데 이 소화전을 100만 원, 90만 원짜리 설치를 해서 정말 불나는 화재를 잡을 수 있고 이렇다면 모를까 괜히 없이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무튼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한 지가 지금 상당히 지금 기간이 됐거든요. 이제 내년도가 이제 6년 차 들어가는 이제 시기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이제 그거를 직접 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저 의원님께 아무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 가져와서. 그거 보지를 못해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 강적은 설치했나요? 광적도 지금 한 10군데 정도, 광석일리, 가나빌리, 덕돌이, 우고리 그 효과동도 돼 있는데요. 그래요? 예, 효과동, 또 우고리 마을회관도 돼 있고, 효천일이 거마을도 돼 있고, 분해도 돼 있고, 비아밀이 소화전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화전.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아마 저거 장치인데 그걸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니까는 나중에 이건 제가 별도로 가서 보고를 한번 그러니까 저기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저기 과장님은 뭐지? 자료를 지금 없어 그랬는데요. 그냥 아주 금방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여기서, 예. 참 아쉽네요. 요새 그 보니까 주민 대피 시설을 해가지고서 이제 설치를 비합리도 했죠. 예, 했습니다. 예. 이거 한 군데 또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아, 저기 회천에 그 봉양 이통이라고 예. 그 그러니까 이런 저 자연불락 저기 저 마을이거든요. 네. 그 마을에 간 그 주변에다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거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설치하는 이유가 아, 이게 뭐예요? 이제- 지금 뭐 남북이 대치해서도 좀 완화되고 그러고 하는 입장에 사실 이런 거 줄어들어야 되는데 도리어 실질적으로 더 이렇게 강화돼서 돈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대피소를 설치하는 거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어떤 간에 약간 그 전시나 그런 또 어떤 그 일이 있을 때 대비하기 한 건데 사실 이런 자연불락 같은 데는 아파트 같은 데는 뭐 지하 주차장이 있어서 그걸로 대피하면 되지만은 이 자연불락 같은 데는 사실 그런 지하 시설이 없다 보니까는 그래서 일단 주로 자연불락 위주로 해서 일단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운영 비합리 같은 경우 운영비가 어느 정도 잡힙니까? 예, 안정관 선생님이 답변드렸습니다. 그건 지금 딱 정해진 게 없고요. 네. 그때 필요한 뭐 전기 저거라든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네. 그때 필요합니다. 딱 얼마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예를 뭐 누수가 났다 그러면 또 그거를 다 해야 되니까 그런 지금은 딱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관리는 누가 해요? 관리. 관리 그 마을에서 하고요. 마을 누구요? 이장? 아니 그 마을 공동체 거기서 이장님 하신 분 하고요. 그 이제 주민 대표분이나든가 뭐 이분들이 하고요. 비합리는 대표가 누구예요? 이장님이 이장님. 하시죠. 뭐. 키 줬어요? 네? 키. 예, 있습니다. 예. 키 몇 개 만들으셨어요? 2개로 걸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 가지고 있고 이장님 있는데 면사무소에다 둬야죠. 그럼 근데 저기 그거는- 가나비 저 가석지구 안에 민방위 시설 있는 건 키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그건 한번 그러니까 요 민방위- 면사무소 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있어요. 원칙이 뭐냐면 민방위 시설 대피소에 열쇠는 면사무소에 있다. 아니면 이장이 가지고 있다. 라는 이게 딱 명시가 돼야 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다 물어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잖아요. 책임자가 딱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아무튼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아무튼 그건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것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보면
그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 이게 뭡니까? 아, 우리가 그 지하에 예, 그 관이나 그런 게 많이 묻혀져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관이 이제 먼저 보낸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 그 싱크홀에 해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구덩이가 저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지하에 묻혀져 있는 관에 대해서 예. 그게 제대로 묻혀져 있고 제대로 관리가 그러니까 제대로 돼 있는지 그거를 일단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 조사시키는데 3억 1,4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그 어느 작업 정도 일을 시키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 어느 정도 일을 시키길래 이렇게 탐사 뭐 기계를 사는 것도 아니고. 안정건 선생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2억 2,500 아까 이제 5천 원 이제 100만 원 더해가지고 12억 2,250만 원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국도, 국지도, 지방도 합쳐서 11개소고요. 시도가 35개소입니다.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예. 총 저희가 물량이 총 합쳐서 816kg가 됩니다. 이거 내서 이제 그 용역해 주면은 용역을 그 용역 회사가 탐사를 합니다. 그 지역 탐사 기계를 가지고 쭉 탐사를 하다가 거기서 500m 나오는 관에서 누수가 났다든가 그러면 그 즉시 또 그 보수를 해야 됩니다.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용역비를 다 한 거고요. 또 아까 그 안순혁 의원님께 질문해서 답변 드렸지만 지하 시설물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상수도 수자원공사라든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대륜발전, 대륜 ENC 있어서 요게 이제 그 물량이 나옵니다. 물량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그 이미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할 테니 만약에 여기에 대한 그 문제가 있으면 또 길이에 따라 니네들이 다 저걸 해라 그래서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정을 12월 달에 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22개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간정 청소하는데 올해 몇 군데 했습니까? 올해 4개로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네. 저도 뭐 음물을 이제 파는 걸 이제 보고 다 해봤지만 네. 전에도 질의했지만 이게 어떻게 한 3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게 이제 실로 이제 보면 간정 파는데도 예를 들어서 소간정 파는 것도 200만 원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청소하는 데만 300만 원씩 들어가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정말 데이터가 있는 건지. 이게 뭐냐면 그냥 그 유지 관리비가 아니고 거기다 보면 또 누수되면 누수도 해야 되고 누수 방지도 해야 되고 이래서 이렇게 좀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궁금하시다 그러면 별도로 이제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딱 봤을 때 이 금액이 뭐 정확히 뭐 얼마가 나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많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사실 질의를 좀 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좀 그 좀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도로가에 보면은 올해 그 도시계획도로가 실적으로 우리가 할 때가 상당히 많은데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나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그 사업을 좀 못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어제도 아마 그 우리 기획행정실 저거 할 때 아마 저거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또 일부 사업들은 내년도에 또 우리가 그 지방채 저거 하니까 그거를 해서 좀 하고 하여튼 그 추경이 어떤 최대한 좀 재원이 되는 대로 해서 확보해서 아무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돌고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공사비가 총 보상비가 한 70억에다가 공사비까지 해서 한 100억이 넘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현재 올해 보상비 10억밖에 안 썼어요. 그죠? 지금 10억 줬고 해야 20억인데 예. 이거 언제 사업합니까? 이게 맨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2012년도에 준공되는 걸로 나와 있었어요. 이거 사업하겠습니까? 아무튼 100억 예산을 하겠다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보상비는 일시적으로 타야지 누구는 타고 누구는 안 탈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집 사람은 탔는데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보상을 못 받았던 문제지 돈을 안 줘서 걱정되는 건 아니었는데 지금 양주시 내가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보상을 시작을 했으면 보상을 받겠다면 보상비만큼이라도 100% 줘야죠. 그런 다음에 사업을 저게 지주가 승낙 안 한다고 공단 못 한다 그러고 늦어졌다 그러고 불만 표시하고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를 갖다가 공사하는데 몇 년씩 걸린다는 게 어떻게 말이 안 되거든요. 뭐전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보상 문제는 그래도 요번에 최소한 한 30억 정도는 세워줘야 되는데 10억 세워가지고 뭐 건물 하나밖에 보상 더 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계획을 뭐 예를 들어 뭐 돌고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돌고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좀 얘기해 주세요. 아무튼 그 아까도 우리 황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여튼 기존에 하던 앞으로 뭐 저희도 이제 항상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일단 기존에 아무튼 그 설계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일단 우선 순위를 둬서 일단 적극적으로 아무튼 예산 확보해서 하여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사실 돈이 없어 그런 건데 이거 뭐 제가 또 뭐라고 답변 드려야 이게 뭐 실천이 안 되면은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고 하여튼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도 새로이 도시계획도로 설계를 하고 또 뭐 어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누가 원해가지고 금방 계획도 없는 계획도 없이 그냥 거기다 갖다가 사업비를 10억씩 예산 세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말 그대로 계획을 한번 세우면 그 계획된 게 마무리돼야 또 새로운 게 또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너무나 많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황영희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율전 보안관도로 LH에서 돈 다 받았잖아요. 그 다 다른 데도 다 쓰고 나서 지금 공사가 몇 년째 진행됩니까? 작년에 우리가 수정 예산 해가지고 돈 깎아가지고 거기다 율전 보안관 도로에다가 놓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공사가 지연되면 그 공사비가 얼마나 많이 더 들어간 줄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사가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생각하고요. 예, 예. 계획을 빨리 많이 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잘 마무리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뭐 복지 예산이나 뭐 등등 예산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 건데 하여튼 그래도 우리 도로가 같은 경우에 도로 시설이나 이런 거는 주민의 그 살아가는 데 상당히 그 편리함이 있어야 되는데 도로 뒤에서 가지고 안 좋으면 시민들의 불편함만 느끼니까 그런 데는 좀 빨리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정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금 궁금한 것도 있고 좀 질의할 게 있어 좀 485쪽 우리가 장코를 위탁 주셨죠 공단으로? 예, 그렇습니다. 여기 그 장콜에 그 전화 받는 분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분명히 그거 몇 사람이나 되죠? 네, 대구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세 예. 명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 세 명입니다. 상담은. 3명이 24시간 하나요? 3명이 24시간 하나요? 아, 근무요? 예. 지금 상담은 세 명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명만 배정이 돼 있는 건가요? 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예, 세 명입니다. 세 명하고 이제 예. 뭐 운전은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운전원은 별도고 예, 상담원만 세 명. 그러니까 전화 받는 분들이 예. 3명이죠. 자, 요거에 합쳐서 우리 지금 양주시 택지복지센터 운영해 주죠. 네, 지금 장콜도 거기 들어가죠. 예.
국장님. 예, 예. 아, 콜센터하고는 별도입니다. 예, 별도인데 예, 예. 이걸 이제 우리 복지센터가 생겼으니까 지금 시스템 같은 거 장콜도 택시 거 많이 쓰죠. 지금까지 이제 우리 그 연합콜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래서 그건 한번 그걸 한번요. 예. 저 국장님 예, 예. 이게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아, 예, 예. 우리 장애인 콜택시 3명을 준다 그러면 예, 예. 그분들 그대로 그걸 삭제를 해서 저쪽으로 한쪽으로 해서 간다 그러면요. 근무 환경도 좋아질 것 같고 예?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점이 좀 장점이 좀 많아질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 주시기 통합 운영하는 거. 예예 그러니까 통합을 해야죠 통합 예 이거 다 그 괜찮은 겁니다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505쪽 우리 재사전 대비를 이제 하는데 본의원이 항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기 지금 뭐 많은 거 준비 많이 했습니다 뭐 올해 내년에 뭐 예산이 좀 많이 없는 관계로 본의원이 항시 얘기했듯이 재가 터지기 전에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뭐 동달구 과장님 뭐 항시 저한테 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방비가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예? 이런 거를 뭐 예산이 없다 그러지 마시고 예, 예. 좀 예산을 빨리 편성하셔서 예. 사실 위험한 데 많거든요. 다니다 예. 보면. 예. 지금 토사가 흘러내리고 인도로 넘어 나오는 데도 있고 사실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뭐 맨홀이 한 3분의 1 정도가 토사가 있고 그런 데가 사실 많거든요. 이런 거를 과장님도 잘 알고 현장에 다니시는 우리 팀장님도 알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런 게 지금 작업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 읍면동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여기 쭉 보면 다른 거 다 잘 잡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먼저 해주셔야 재난이 잘 안 납니다.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런 거에 좀 빠져 있는 게 좀 아쉽다고 이 예산안 책을 좀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그 장마나 아무튼 수해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뭐 그동안에 이제 읍면동에서 장비 쓰려면은 시에다 사전에 적어하고 했는데 그 시기를 맞춰서 저희가 읍면동에서 만약에 장비를 쓰게 되면 그 읍면동장 책임하에 장비도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아무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파악해서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아무튼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눈도 크게 오거나 비가 예. 많이 오거나 그럴지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좀 신경을 꼭 잘 써주시기 부탁드리며 예. 뭐 예산안 뭐 작은 살림에 큰 감동을 줄 수 있게끔 또 우리 국장님이 또 짜신 것 같아요. 하여튼 감동을 줄 수 있는 예산으로 잘 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이며 예산안 841쪽부터 846쪽까지입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하시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